안녕하십니까. 토목시공기술사 137회 시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7회는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 측면이 좀 강조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경향은 있죠.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뭐 잘 봤다라는 거는 잘 썼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쓸 때 수월하게 썼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게 썼다는 거고, 그거는 내가 외워서 썼다는 경향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현장이나 차별화로 적는 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그 경험을 끌고 와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 시험 칠 때 조달을 해서 내가 적는 거죠. 얼마나 평소에 연습이 많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쉽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차별화로 인해서요. 그래서 말하는 거는 차별화로 적는 게, 차별화는 현장은 똑같은 현장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했는 거 똑같이 경험해서 적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항상 차별화로 적는 게 우리가 합격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잘 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기보다는 우리가 차별화적인 요소로 적는 게 우리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강평으로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137회 토목시공기술사 강평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준의 평이한 문제로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은 몇 문제는 항상 까다로워요. 다 쉬우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이란 어느 정도 바운다리 안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도 내고, 토목이 하고 근접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문제도 내고,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출제는 그래서 토목 시공이지만은 품질 관련된 거, 안전 관련된 거, 이런 전문적인 거, 상하수도 관련된 거, 상하수도 시공도 있지만 상하수도 기술사도 있잖아요. 항만도 있지만 항만 기술사가 있듯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설에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왜냐? 기술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하수관로 문제가 강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C 빈 거도 저번에 사고가 났죠. 그래서 횡망고, 현상, 이런 것들. 그 PCB 및 수직으로 설치된 게 괜찮은데, 얘가, 휘어지면은 경사도로 넘어가면은 얘가 접힌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보통, 전체적으로는 보통, 약간 난이, 요 정도. 항상 그래요, 보면은. 내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예. 전체 중중, 1교시는 중상, 2교시는 중하, 3교시는 중중, 4교시는 중상, 이 정도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제 문제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요렇게 됩니다. 일반 콘크리트, 예, 일반 공종이죠. 일반 콘크리트 세 문제, 저번엔 두 문제 나왔는데 관로 안에 거는 저번 차수입니다. 그 특수 한 문제, 강제가 안 나왔네요. 토공은 네 문제, 예, 건설기계 없고요, 연약지반도 없고요, 예, 흙막이 네 문제, 기초 세 문제, 옹벽 한 문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공종에서 보면 포장 두 문제, 교량에서 네 문제, 안반에서 없고요, 터널도 없어요. 터널 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터널 할 때 연도변 조사이기 때문에, 연도변 조사는 도로에서 우리가 토목공사 할 때 주변에 조사하는 게 연도변 조사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터널의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댐 한 문제, 하천도 없고 항만, 상하수도 네 문제, 상하수도가 많이 나왔어요. 예, 상하수도가. 상하수도 하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싱크홀이죠. 예. 그리고, 불명수, 예. 그리고 이제 강우시에 맨홀 뚜껑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맨홀 뚜껑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토목 한 문제, 유지관리 시사 세 문제. 그래서 전문 일반 공종은 16문제, 저번에는 11문제 나왔는데, 이번엔 전문 공종 11문제 나왔고, 저번에 14문제 나왔어요. 기타 시사 4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31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1문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출제되었다고 잘 쓴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하는 건 유리한 거는 맞죠.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이렇게 연계되는 개념은 기술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는 차별화로 해서 요령 있게 자기만의 답안으로 스킬로 적으면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학원 교재에서 90% 더 되죠.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나왔으니까요. 예, 뭐 한 98%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학원 문제에, 학원 교재에 충실했으면은, 거기다가 나만의 답안으로 스킬을 적용해서 적으면은 다 합격할 수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출제 문제를 한번 보면요. 개략적으로 서중 콘크리트 1교시는 우리가 단답형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거는 IT, 그런 게 IT, 전화, 핸드폰 이런 거죠. 인터넷, IT를 접목한 우리가 건설 기술에 접목해서 시공하는 거죠. 포괄적이에요. 로봇, 스마트,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다요. 우리가 이제 뭐 카톡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안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VR 뭐 이런 것들 다 스마트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크공의 시방 기준 시공 순서, 시험 성토. 현장에서 시험 성토를 왜 합니까? 시험 성토를 해야지 로라로 몇 번 다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토 두께를 측정하고요. 다짐도를 확인할 수 있다. 상수관로 공사 시 하천 횡단 방법.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죠. 결국은 상수관로 하천 횡단 방법. 교량으로 넘어가느냐, 땅 밑으로 넘어가느냐.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면 땅 밑으로 나면 물막이를 해야 되는 거고, 교량으로 넘어가면은, 상수도에 관련된 교량을 별도로 설치하느냐, 일반 교량에 매달기를 하느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흙막이 공사의 계측관리. 표준 관입 시험 SPT N값의 보정해야 되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소성 변형의 종류, 댐프를 이용한 케이블의 진동 저감 방법, 교량 신축위험의 유관 조정, 상수관로 공기배별 기능 필요성, 도심지 도로 터널 구착 전 시행하는 연도변 조사, 맨홀 설치 계획 시 안전사고 방지 방법, 뭐 설치 계획이라는 건 뚜껑을 말하는 거고, 뚜껑이 열리지 않게끔 강우가 오면 이게 역류해서 이게 뚜껑이 열리면 사람이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거고요. 설치 시는 설치할 때 우리가 기성제품을 크레인으로 설치하느냐, 굴착을 하느냐, 굴착을 했을 때 인접한 옆에 집안에서 우리가, 기존 상수도가 밀려 나와서 지하수가 나와서 붕괴된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 발주 단계, 시공 단계, 예, 재질별 활용,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환경 토목이죠. 그리고 댐에서 파이핑,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방지 대책. 터널에서 콘크리트 다니는 거푸집 타령 시기의 결정 방법, 예, 터널이든 일반 콘크리트는 타령하는 결정 시기가 있어야 되죠. 얘가 언제 타령해야 됩니까?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며칠 내로 타령하지만 그건 있죠. 보통 콘크리트는 3일, 4일 뭐 이렇게 기준은 있어요. 근데 그 온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타령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준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조기 강도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지하 매설물 복잡하게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의 종류와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 다죠, 다. 경제성, 시공성, 결국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예, 다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다 다른 거죠, 개념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얕은 기초 시공시 양압력의 발생 원인, 양압력, 부력, 뭐, 요렇게 되겠습니다. 양압력.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발생 원인과 비타민 안전공법의 종류, 특징, 기본이죠. 우리가, 예, 여름철에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3연 안정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3연 안정하면 뭡니까? 편토합이죠. 토합이 높이가, 그러니까 땅의 높이가 다르니까 한쪽으로 땅이 밀려 내려오는 거죠. 다 그런 개념이에요. 옹벽, 그거는 옹벽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연약지반, 성토, 프리로딩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교시 보강통벽의 배부른 현상 원인, 시공대체, 시공시 유의사항. 그렇죠. 보강통벽의 단점이 뭡니까? 배가 부르면은 전체를 보수해야 된다. 이게 문제죠. 구조물의 발생 복합열의 종류, 기본 문제, 내구성항, 저하 방지 대체. 그 다음 교대 교학부의 진해력 확보의 현장 타설 발동 CIP, 예. 시멘트 인젝션 파일이죠. 시멘트. 골재를 채우고 시멘트를 인젝션한다.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진해력 부족 원인 보강 방법, 갱폼의 종류,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하수관로가 항상 갱생, 최근에 갱생 공법도 많이 연구 개발이 됐고 많이들 하죠. 예, 장경감 프리스트레스 거드의 횡망곡의 발생 원인, 예, 저번에 우리가 PCB임이 붕괴될 때 이 횡망곡의 발생 원인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구조 원리상, 예. 하천 항만공사 시용되는 가물막이 공법의 종류와 공법 선전 시 유의사항 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교시는 강구조 교량 형식별 가설 검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렇게 나오고요. 예. 형식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한계 상태 설계법 이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공법들은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 시공관리 방안, 예, 시설 시특법에 관련된 우리가 점검 대상, 점검 주기 뭐 이런 것들 우리 교재에 있죠. 예, 콘크리트 편 D편에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공시체의 제작 목적, 사전 강도 평가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일 됐을 때, 7일 됐을 때, 28일 됐을 때 또는 현장계 강도가 얼마나 예측이 되는지 미리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공시체 시험을 해야지 지금 이 타령 시기도 결정을 하는 거죠. 해상 케이선 기초공법의 종류, 현장 타설, 오픈 케이선 기초의 시공 순서, 예, 그 다음 BIM, 예,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하수 관로네요. 일반 BIM 듣고 거기다가 관로시설, 하수 관로란 말만 계속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망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